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감시 말고 네. 관찰과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구멍을 막아야죠. 예, 그거 뭐 옛날 이야기에 두꺼비가 막아주지 않나요? 두꺼비를 잡아와야 돼. 두꺼비 잡아와야겠네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은 학원에서 막아주는 거죠. 뭐냐면 항아리에 어디가 구멍 났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풋을 자꾸 늘리시죠. 이것저 뭐가 안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의 그 구멍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치, 안 메꾸고 자꾸 부으면 더 커져.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바꾸기보다는 자꾸 인풋 쪽으로 늘린다는 거죠. 그래야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강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지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시가 아니라 관찰과 관심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못 하시니까 학원으로 늘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학원에 수학 학원이 딸린다 그러면 뭐 새로운 선생님을 또 찾아준다거나 더 힘들게 가르치는 선생님,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서만 계속 밀어붙이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숙제가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 또 주말도 불러주면 감사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인풋을 자꾸 늘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구멍이 어디서 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 지으면 첫 번째 문해력이 거의 아이들을 발목을 잡고 있고요.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하는 얘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학교 가면 더더군다나 모르겠다는 걸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해주다 보니 그냥 그거 보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라는 게 꼭 실력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점수가 떨어지고 조금만 꼬우면 안 배운 거 나왔다고 막 항의하고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보통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 보면 멀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요즘에 다 뭐 기본이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아이들은 멀티가 되는 게 아니라 스위칭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 쪽에 집중하다가 이거를 이제 반대쪽 음악 들을 땐 요걸 끄고 요걸 키는 거죠. 두 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저는 거죠. 이거는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늘 이랬거든요.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면 잘 된다고 늘 말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음악을 틀어주실 거면 바르크 음악 정도 같이 클래식 쪽. 클래식 쪽으로 밑에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이 그렇게 깔아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가사가 들린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스위칭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 시간을 앉아 있어도 뭐 10분을 집중했는데 5분 집중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이 자체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집중 시간이 몇 분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책상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뇌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 일단 앉아 있었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인강으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면 그 패드나 이런 것들이 인강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딴 게 되죠. 유혹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재미없는 인강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 보면서 계속 딴짓을 하는 거죠. 소리는 켜놓고. 이거 어른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몰래 하시는 거랑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항아리를 메꾸는 작업을 지금 집에 있는 동안 학교 안 가는 동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이의 얘기를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한테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듣고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머니 관점에서 아버님 관점에서 그게 왜 어려워? 그게 왜 안 돼라고 하신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이랑 소통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항아리는 메꿔지지 않은 채 계속 인풋만 늘려가는 그 인풋이 곧 돈이잖아요. 돈과 시간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소비되고 있는 거죠. 맞아.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공부 얘기를 해보면 공부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와 기억입니다. 근데 이해가 예습과 수업이고요.
복습이 기억입니다. 예. 요게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습 복습은 우리 때부터 강조했던 건데 예. 지금도 불변의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네요. 예,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예. 제가 오늘 아침 큐티에 엄청나게 그 좋은 구절을 마음에 묵상하고 갔는데 네. 목사님이 그 구절 갖고 설교한다면 한 번 더 확실히 그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예습이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을 하니까 예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선행하면 예습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선행과 예습은 다른 게 달라요? 달라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뭐냐면 익숙한 것과 아는 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선행이라는 부분을 들으면서 그냥 자주 듣던 거니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네. 자기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는 네. 이거 다 안다. 했구나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거군요. 그 수업 그날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번 더 보고 가는 게 그러니까 미리 진짜 예습인 거죠. 미리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전체 목차 중에 어느 정도의 파트에 있는 부분을 배울 것이며 그럼 흐름을 알게 되는 거고요. 네. 오늘 배워야 되는 단원의 학습 목표 정도는 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전체의 70% 정도를 이해하고 갈 수 있다면 7, 80% 정도를 네. 예습은 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내가 몰랐던 나머지를 채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요거 몰랐던 건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돼서 100% 이해되는 걸 목표로 예습과 수업이 진행이 돼야 네. 이해가 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예습이 사라진 지 오래고요. 수업조차도 학원에서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거의 자죠. 맞아. 그렇다 그렇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이제 더 빨라져 갖고 중학생만 돼도 잡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어떻게든 깨우고 싶지만 다른 친구한테 깨워놓으면 떠드니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 그다음에 챙겨가려고 그러면 너무 더디 가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이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내비둬 보면 학원 숙제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 학원 숙제도 예전에 이제 보통 뭐 수학 학원이다 그러면 답안지를 뺏어서 학원에서 보관하거든요. 그럼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한 명이 돌리면 이제 그 갖고 답 적고 있는 거죠.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저희 때는 답안지 뺏기면 답이 없었는데 인터넷이 있거든요. 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예습과 수업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네. 특히 시험 출제자는 선생님이십니다. 학원 그렇죠. 선생님이 아니라.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이 컨택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죠. 거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고요. 그치.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도 얘기하다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강조하거나 말을 천천히 하거나 그렇죠. 목소리를 조금 높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거죠. 거기서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등급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죠. 그럼 그걸 잘 키핑해 놓고 이제 시험 때 그걸 복습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자꾸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놓치고 나니까 모자란 걸 자꾸 학원 가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어느 순간 학원과 학교가 바뀐 게 아닌가. 그게 조금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기억하는 쪽으로 가려면 복습. 근데 복습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순간 복습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순간 복습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수업 시간이 끝나면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배운 거를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가면서 생각해 봐도 되고 잠깐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도 복습인데 이 부분들을 자꾸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 하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몰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분량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저희가 바로 보는 것과 나중에 보는 건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은 쉬는 시간에 복습이 한 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날 전체 배운 것들 한 번 또 복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간에 또 한 번, 그다음에 월에 한 번, 단원에 한 번. 이렇게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화된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처음엔 좀 그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근데 나중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저희들도 어렵게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내가 끙끙 앓다가 풀어내는 것과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하고 알았다예요.
근데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게 익숙한 거지 아는 게 아니죠. 익숙한 것과 진짜 아는 걸 잘 구분해야 되겠다.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고 보면 그냥 익숙할 뿐인 굉장히